안녕하십니까. 이명철의 채용벙커 3월 14일 채용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었던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인사 담당자였고요. 그리고 한 주임 대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이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우와, 너무 좋았습니다. 저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분을 채용할 팀의 팀장님도 너무나 좋아했고, 그리고 경영자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일단 서류부터 우리는 색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면접도 아주 무난하게 잘 봤습니다. 뭐 나중에 돌아보면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접 과정을 다 통과하고 입사를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저희도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죠. 뭐 성과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적어도 중박 이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인사팀에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공문 도착하면 혹은 내용 증명 도착하면 이거 좀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뭘까 봤는데 일단 왼쪽 상단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뭐뭐 지방노동위원회, 뭐 어떤 주무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좀 싫은 우편물이죠. 까 보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진정을 넣었으니 몇 월 며칠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공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진정을 넣게 됐고 우리가 공문을 받았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표를 안 보여줬네요. 네,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면 보통 이런 책상들이 있고 아주 어, 엄숙하게 이런 공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순서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이제 주무관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 그 A 씨라는 분이 입사했던 A 씨라는 분이 회사에서 시간외 근로를 시켰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리더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는데 리더가 어떤 이제 언행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어,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래이래서 나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회사에서 내 성과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또 회사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나에게 일을 더 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의 진정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주무관님들은 보통 합의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서로 합의가 잘 안 됐고 결국에는 이분과 거의 한 1년 정도를 끌면서 저도 한 지방노동위원회에 한 4번 출석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머리가 그때 다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장님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고 경영자님도 다른 일 신나게 하시다가도 이 일만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정말 프로세스별로 반드시 알아봐야 했던 요소들을 알아놓았고 그리고 그 요소들을 알기 위한 도구들을 제때제때 잘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시 경영자님 혹은 이 채용 벙커에 참여하고 계시는 리더 여러분께서는 각 프로세스별로 봐야 되는 요소를 잘 알고 계실까요? 그리고 도구들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이사,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인데 3월부터 평판 조회를 도입했습니다. 보통 C레벨에 대해서 이런 평판 조회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또 경력 입사자라면 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하는 회사들에서는 평판 조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죠. 2024년 3월 인사총괄할 C레벨 채용 중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제 니즈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우리 눈으로만 그 사람이 진짠지 가짠지 알아보겠습니까?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평판 조회를 제안을 해드렸고 이번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판 조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업무를 부여했을 때
또 어떤 업무 환경이 되었을 때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발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약점이 있으니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치명적일 경우에는 회사에 발을 들여놓으실 수 없겠죠. 하지만 평판 조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도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요소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사에서는 이전 직장 5명에게 평판을 확인하고 최종 입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판 조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경력 입사가 신입보다 많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평판 조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컨텐츠 소개에 평판 조회를 위해서 좀 참고할 자료들도 넣어놨으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급식업체를 이제 개발하고 급식 제품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피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입을 5시간 동안 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된 일을 함께 해보면 그 사람이 일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라고 여기 대표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입이 입사 지원을 하면은 신입에게는 상하차 업무를 부여합니다. 이 피사에는 물류센터가 꽤 근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루에도 몇백 개 박스씩 상차가 되고 하차가 됩니다.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죠. 이때 물류팀에서 그 상하차를 하면서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과 자세와 그리고 질문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문화에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된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지 않다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피사에서는 오전 5시간 동안 최저시급 플러스 조금 더 지급하면서 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을 붙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례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홀푸드 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미국 유기농 식품 체인점입니다. 홀푸드 마켓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할 경우에 동료 평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동료들과 인턴십 기간을 보내게 하고 있고요. 2주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2주 동안 보면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함께 하고 싶은지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로 동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최종 입사가 가능한 그런 채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사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리 신입이 일할 것이 있고 그리고 팀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세팅이 될 수 있다면 꼭 한번 이 실습 면접 과정 중에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두 가지로 인해서 강한 결속감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내가 평가해서 선택한 동료다, 이 사람은.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 동료가 나를 뽑아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강한 결속감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이사가 있습니다. 좀 큰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SHR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인적성 검사를 가지고 그 면접 전에 이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SHR에서 개발한 인적성 검사는 뭐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이 인적성 검사에 응시할 때 좀 이상한 답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게 서로 상충이 될 때 오류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한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딱 답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좀 서로 상충되는 답들을 고르게 되면 이제 오류 값이 떠서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이 잘 안 돼 있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잘 모르는 사람이니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인사팀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면 면접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면접으로 올리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도 과거에 SHR에서 인적성 검사를 받던 경험이 있는데요.
언어 점수는 8점이 나왔었고 수리 점수가 8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열정 점수, 성취에 대한 점수, 집요함의 점수 이런 것들이 동그라미 세모 X로 나와서 이것이 인사팀으로 전달이 되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가까스로 패스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SHR에서 개발한 로직으로 평가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회사와 SHR이 좀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면은 회사에 맞는 툴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언더백의 경우에는 이제 모수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개발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또 뭐 협상하기 나름이니까요. SHR에서 개발하신 툴들 또 보시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볼지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사, 사회적 기업 C사에서는 AI 역량 검사를 실시해서 이것들을 면접을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마이다스 IT에서 개발한 그 잡다 시스템을 가져온 것인데 화상 면접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얼굴 표정도 분석하고 그리고 전략 게임에서는 답을 내는 패턴도 분석하고 답을 얼마나 빨리 내는지 속도도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결과를 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고성과 유형인지 혹은 저성과 유형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같이 돼서 참고할 수 있는 레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채용 전형 담당자에게 많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좀 궁금하시겠죠? SHR의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잡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상 면접, AI 면접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용이 든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면접에 참여하게 하는 멤버들이 연간으로 많을수록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더백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10만 원 이상을 1인당 투자를 하셔야 이런 것을 응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평판 조회나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에 있는 N사에서는 다른 뭐 인적성 검사를 하기보다는 전화 면접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질문지는 전화 면접 질문지는 저희 가인즈 캠퍼스에 자료로 올라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화 면접하면 되는지 안내와 샘플과 양식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 면접은 보통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도 10분을 하는데요. 10분의 전화 면접으로도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령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화 면접을 도입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전화 면접에서는 이 양식에 보이는 항목처럼 동기, 지원 동기, 그리고 근무 경험, 근무 환경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 회사의 결에 맞는지, 우리 회사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가지고 10분 만에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만나지 않아도 될지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면접 관련한 추천 컨텐츠도 뒤에 소개를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패션 기업 제이기업이 있습니다. 제이사에서는 티타임을 도입해서 이번 주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얻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는 1명 티타임을 가졌고 화요일 어제는 2명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1명의 온라인 총괄 담당을 하실 분 티타임을 갖게 되어 있는데 처음 도입했습니다. 처음 도입해서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대부분 포지션 수락하신 분들은 티타임은 그냥 거의 다 수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티타임 가볍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면접 보는 시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타임에 거의 다 이번의 경우에는 100% 오게 되셨고 그리고 티타임을 하고 난 경우에는 그 다음 면접 안내를 했을 때 거의 또 면접도 100% 오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 좋게 본 경우에 면접에 초대를 하죠. 왜 이렇게 되냐? 티타임을 통해서 관계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티타임은 가벼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티타임에도 100% 참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티타임 후에 진행되는 면접에도 100% 참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더백의 경우에는 면접 노쇼로 인해서도 골치를 많이 썩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티타임을 통해서 해소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티타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티타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하면은 그 질문을 들어보면서 그의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의 실력이 질문에 묻어 있거든요. 그의 실력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더 나이스하게 하는 거죠. 막 질문 공세를 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하면서 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스하게, 그리고 그에게 감동도 주면서 그런 파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2사에서 티타임에 참석하신 분도 끝나고 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회사에 대한 소개도 PT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뭐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제2사에서는 이 티타임이 아주 강력한 면접의 도구로, 인재 진단의 도구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만 원 지급을 해드렸죠. 네. 따뜻했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있는 G사에서도 면접 질문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화 면접도 하고 티타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동료 평가 다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면접에서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해 놓은 항목들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안심감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항목이 없이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만 하시면은 이 면접 과정에서 올바른 필터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들이 면접관들이 같이 플레이를 해준다면 누락 없이 면접을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접 질문지도 저희 가인지 캠퍼스에 잘 안내 샘플 양식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사에 잘 커스터마이징 해서 개발해 놓으시면 내가 면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혹은 경영자님이 면접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누가 면접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요소들을 가지고 확인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부분을 좀 크게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공통적인 질문, 간단하게 강점 위주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뭐 신체적으로 휴일에 주로 어떤 시간을 보내십니까? 지적으로는 현재 관심을 두고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신체적, 지적, 영적, 사회적, 정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인재를 알아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면접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린 지금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질문까지 5가지 종합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면은 아까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다시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은 굉장히 트라우마 속에 있었어요. 노동위원회란 말만 들어도 굉장히 그 털이 뾰족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방노동위원회 간판만 나와도 저는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좀 인성이 나쁜 것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 표정을 보거나 하면은 뭐 너무 싫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성과에도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한 도구들,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인성을 진단하는데 사용해 보신다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용 프로세스 한 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먼저 하겠죠. 지원서 확인하겠죠. 그리고 전화 인터뷰, 실무진 면접, 채용 과제 부여, 견습 및 평판 조사, 그리고 최종 면접까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에 넣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네? 요번엔 평판조사 한번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로 관리하시면 누락도 없고 왜곡도 없는 그런 정말 좋은 인재 진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추천해 드립니다. 이 프로세스 웬만하면 다 해보시고요. 하지만 언더백은 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실행할 때 인재가 떠나가는 염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인재 진단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해보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구들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운빨이나 개인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프로세스별 도구들을 장착해 보십시오. 그런데 가인지 캠퍼스에 웬만한 도구는 다 있습니다. 꼭 가인지 캠퍼스 들어와서 검색해 보시고, 주변에 혹시 어려워하는 경영자 친구들이 있으면은 가인지 캠퍼스 들어가 봐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건데요, 인재가 입사해서 말썽 피우는 채용 실패보다 프로세스 중에 이탈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프로세스 중에 인재가 이탈할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인재들은 안 들어오는 게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이탈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프로세스 정리해 주시고 도구 장착하셔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콘텐츠 4개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는 채용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한 20주 이상의 콘텐츠를 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해보면 느낌 아니까 면접이 끝났는데 합격 결정을 못했다면 면접에서 합격하면 바로 채용? 평판조사 하라는 말이죠. 2주를 넘겼더니 지원자가 사라졌다. 프로세스 세팅하라는 말입니다. 이 4가지 컨텐츠 썸네일로만 검색해 보셔도 관련된 컨텐츠를 가인지 캠퍼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안내 샘플 양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로 적용해 보시면은 우리 회사의 인재 진단 프로세스가 한 하루 만에 한 3배는 높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적용하시고 저희한테도 승전보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고쳤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인재 진단 명확하게 하셔서 꼭 진짜 사람만, 진짜 인재만 우리 회사에 첫 발을 들여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채용 벙커 마칠 것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채용 벙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대표님, 그럴 때는 경영자 고민 해결은 가인지 캠퍼스.